안녕하세요, 강문석입니다. NBA 확정본 8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점들이 진짜 너무 어렵게 잡혔어요. 뭐 쉽게 진짜 고르기 좀 어려울 만큼 잡혔고, 새벽 동안에 뭐 언어바나 핸디캡 기준점이나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로 디트로이트 대 애틀란타인데, 어쨌든 요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매서워요, 확실히. 이거 왜 세계 이래? 매서운 상황이고, 애틀란타도 확실히 이제 좀 뭐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긴 해요. 조금 더 이제 지금 디트가 어쨌든 탱킹 팀인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승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경기 이기면 5할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케빈 허더가 지금 GTD에 떠 있고, 디트는 벤치에 프랭크 잭슨, 그리고 이제 디알로가 GTD에 떠 있는데 프랭크 잭슨 빠져 있고, 일단 일반상 사실 애틀란타 쪽을 어쨌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디트가 최근 상승세이긴 하나 이미 좀 그래도 좀 많이 이겨왔고, 어 당장 뭐 승리를 따내야 되는 지금 애틀란타, 어쨌든 트레 형이 버티고 있는 애틀 상대로 디트가 요번 경기 역시도 잡아내는 그림은 사실 조금은 쉽진 않아 보인다. 특히나 디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긴 경기들이 최근에 어쨌든 있는데, 잡은 팀들이 사실 좀 뭐 디트가 잡아도 막 크게 이상할 정도의 팀들은 아니긴 했어요. 뭐 요즘 마테잉한 토론토 잡았고, 인디애나 잡았고, 샬럿 잡았고, 뭐 요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한창 수비 안 좋았던 클블 잡았고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를 디트가 어쨌든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일반 승 정도는 애틀이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핸디캡이 이게 7.5인데 진짜 귀신같이 잡혀서 제가 볼 때는 기준점 안에서 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최근 디트의 페이스를 봤을 때 이거 가비지로 갈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디트가 계속해서 조금씩 붙어주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7.5 핸디캡 같은 경우는 거의 요 기준점 내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 안 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결국에 촉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MR을 줄까? 이런 느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프랜으로 갈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찍는다면 디트 핸디로 접근한다면 굳이 디트 프랜 쪽을 찍겠고, 어노마는 7.5에서 228.5로 지금 해외는 조금 뭐 거의 1점 올랐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의 최근 이제 득점력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오바가 좋지 않을까 뭐 싶은데, 글쎄요, 이 경기는 막 제 생각에 뭐 핸디고 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뭐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력으로는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한 부주력 뭐 고배당 요 정도는 뭐 찍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이 경기는 필라 같은 경우 새벽 사이에 밀셉이 빠졌어요. 어쨌든 엔비디의 백업을 봐주고 있던 뭐폴 밀셉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부세위치가 지금 GTD인데 어제 필라델피아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일단은 어떨지 모르겠다. 결국에 뭐 부세비치가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잡아줄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언어바는 언어바나 핸디 이게 좀 불안한 게, 사실 필라가 리바운드 단속이 잘 될지가 좀 걱정이긴 해요, 제 생각에. 어쨌든 리바 잡는 귀신 트리스탄 탐슨이 또 지금 있고, 필라델피아가 최근 뭐 뉴욕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그랬었고, 리바 싸움에 사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어쨌든 있는데, 그러니까 부세비치가 어쨌든 나온다면은 조금은 마냥 편하게 갈 경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7.5 진짜 어렵게 잡혔네. 한 6.5면 사실 많이 찍거든요. 1점이 되게 커서 7.5 조금 이것도 역시도 좀 기준점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시카고의 디펜스로는 필라델피아 공격을 못 막아 보이거든요. 못 막아 보이고, 그렇다고 벤치가 시카고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이 경기에도 결국에 핸디캡을 견들기는 좀 빡시다. 왜냐면 어쨌든 시카고가 최근에 계속 안 좋긴 지고 있고 안 좋긴 한데, 뭐 일반승은 당연히 필라가 한다고 보는데, 시카고가 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4연패예요. 4연패인 상황에서 분명히 한번 끊어가려고 어쨌든 이게 노력적인 부분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7.5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찍는다면 그래도 저는 필라 마인 쪽을 일단 보고요. 원오바 같은 경우 229.5에서 232.5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바를 봅니다. 아,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기준점도 좀 어렵긴 한데, 조금 쎄해요. 뭔가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확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준점들이 날카로워서 헷갈리는 걸 수도 있고, 뭔가 평상시대로 가면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최근에 그냥 가던 대로 그냥 편하게 쭉 배팅을 하면은 꾸준히 이제 먹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경기에는 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휴스턴. 일단은 카일 라우리가 일단 개인 사정으로 계속해서 빠져 있었는데 GTD로 바뀌었고, 뭐 캘럼 마틴, 올라디포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경기도 어쨌든 어제는 슈플 쪽을 봤는데, 이거 라우리가 또 복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점이 15.5예요. 상당히 높은데, 라우리도 복귀하고 벤치 뭐 아틴이나 이렇게 다 복귀한다면은 마이애미가 슬슬 뛰어도 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이 높다. 휴스턴 프렌 쪽을 일단은 보고, 이것도 어제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안 땡겨요.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만약 제가 혼자 그냥 이거 뭐 따로 멤버십이나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혼자 했으면은 뭐 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오늘 좀 느낌도 기준점도 날카롭고 한데 경기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관전하는 느낌으로 관전배 던지거나 쉬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일단 슈플 쪽을 보고 오바를 봅니다. 224.5거든요. 좀 떨어져가지고 오바 이렇게 보고, 네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포틀랜드. 이 경기도 어제는 뭐 미네 마인 쪽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포틀랜드가 뭐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조시아트가 돌아오긴 했지만 앰퍼니 사이먼스랑 윈슬로우 뭐 너키치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력 차를 결국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 디안젤로 러셀하고 베벌리 GTD가 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마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출전 여부를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배팅하려면 출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거는 디안젤로 러셀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는 지금 이거 국내 아직 변동이 안 돼서 15.5인데 해외는 14예요. 14고, 어노바도 역시나 이제 뭐 GTD 애들 걸리고 하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 경기에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만났을 때는 이제 미네소타가 그냥 가지고 노는 수준으로 이제 경기가 이어졌는데, 뭐 놀아주다가 4쿼터 학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며칠 전에 만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14점 차로 이제 미네가 가져갔었는데,
뭐 앰퍼니 사이먼스가 없긴 한데 미네소타도 지금 전력이 마땅치 않고 해서 이게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어렵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석이 안 돼요. 이거는 승패가 원오바고 분석적으로 아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찍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반반으로. 저도 뭐 딱히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모릅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로 댈러스 대 유타인데 어제 GTD가 좀 걸려 있었는데 일단은 댈러스 같은 경우 젤런 브론슨이 결국에 빠지게 됐고요. 막시 클레버가 그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GTD긴 한데 돈치치는 원래 좀 그래도 출전한다고 봤고 여기에 유타가 지금 고베어가 걸려 있어요. 고베어가 GTD 걸려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돈치치랑 클리바 같은 경우 나온다고 보고 배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가 이제 좀 그래도 늦게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고베어가 어쨌든 GTD에 걸려 있고 반반이고 고베어 나오면 유타가 잡기 되게 힘들어요. 고베어 같은 경우 유타 1옵션은 물론 미첼이지만 고베어가 공수의 어쨌든 핵심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공격도 사실 이게 유타가 어쨌든 사이즈가 대체로 다 작기 때문에 고베어가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빅맨으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결국 댈러스 쪽으로 찍는 게 맞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댈러스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어쨌든 제런 브론슨 빠진 거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또 핸들러가 둘밖에 없어지는데 브론슨이 아쉽긴 하지만 높이에서의 어쨌든 우위가 댈러스가 있어요. 더군다나 고베어가 빠지면은 그 부분을 더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거는 뭐 댈러스 사이드로 봅니다. 원오바는 어렵습니다. 그 여섯 번째 샌안토니오 대 레이커스. 제가 뭐 레이커스 이제 좀 맛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르브론이 어쨌든 간에 지난해 50득점을 넘게 넣었어요. 골든 스테이트를 뭐 4쿼터에 박살을 내면서 잡아줬었고 보겔 감독이 원래 빅맨을 좀 많이 중용하는 감독인데 지난 경기에는 뭐 거의 초스몰 라인업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을 계속해서 좀 가동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스페이싱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됐고 선수들의 야투율 자체가 나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웨스트브룩의 돌파 이런 것들이 골수를 어렵게 만들었었고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었다. 오늘도 아마 비슷한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경기에서 이 라인으로 나왔을 때 활약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반면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지금 벤치의 핵심 로니오커 4세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주는 데빈 바셀, 베이츠디오까지 GTD에 걸려 있으나 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거 레이커스 같은 경우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잡을 수 있는 팀들은 다 잡아야 돼요. 지금 뭐 어떻게 하려면은 그런 상황에서 르브론이 출전하면 저는 충분히 이거 랄 역배 가볼만 하다라고 보는데 르브론이 지금 몸 상태가 좀 계속 안 좋은데 뛰는 상황에서 계속 안 좋아서 이거는 오늘 GTD일 때 사실 르브론이 거의 나오는 페이스긴 한데 오늘은 요거는 그래도 좀 확인을 하는 게 원래는 그냥 확인도 안 하잖아요. GTD면 나온다 하고 그냥 보는데 오늘은 요거는 좀 르브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0시 반 경기여서 앞에 거랑 같이 만약에 배팅을 한다 했을 때는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는 레이커스 사이드로 봅니다. 레이커스 역배로 보고 핸디캡은 그냥 프랭갈반 역배 찍는 게 낫다 라고 보고요. 원오반은 232.5에서 236 역시나 레이커스가 초스몰 라인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격을 극대화하는 그런 라인업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난도 상당히 달리는 팀이고 기준점이 오른 모습인데 이거 오바 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일곱 번째 경기 덴버 대 골든스테이트. 이거는 뭐 덴버가 일단 일반승 정도로 충분히 해줄 사이즈긴 한데 백투백 덴버예요. 홈 백투백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투백인 상황이고 지금 골스는 오포주랑 토스카노까지 GTD에 떴다. 결국 골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난 초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식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뭐 1옵션, 2옵션, 뭐 3옵션까지 지금 다 빠져 있는 골든스테이트고 게리 페이튼도 없고 그냥 뭐 주전들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결국에 지금 골스가 택한 길은 당장에 이제 순위 싸움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폼이 너무 안 좋다.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고 어쨌든 이 좀 벤치의 선수들 출전 시간이 좀 적은 선수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러면서 그 갭을 줄여보자. 이게 컨셉인데 당연히 이제 덴버 원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일반석 자체는 덴버가 충분히 해줄 만한 사이즈고 핸디캡은 9.5 높게 잡혔는데 해외는 지금 8이에요. 좀 떨어졌죠. 올라갔죠 핸디캡이. 또 이런 상황에서 한 7.5 정도 주면은 저는 덴버 마인승 봅니다. 마인승을 보고요. 노바 같은 경우 224.5에서 220.5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오바 봅니다. 일단 덴버 골스 같은 경우가 요키치나 뭐 기타 뭐 에런 고든도 그렇고 인사이드적으로 좀 고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수비도 수비인데 선수들의 야투감, 공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골스가 어쨌든 계속 지고 있는 부분은 뭐 디그린이 빠진 수비도 문제이겠지만 사실 수비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디그린이 안 나오고선 뭐 쉽게 그렇게 가는 부분은 어려워요. 가장 이제 핵심 수비수가 빠져 있고 뭐 수비 좀 위긴스도 빠져 있고 게리 페이트 빠져 있고 그냥 수비할 수 있는 애들 다 빠져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어쨌든 골수가 뭔가를 좀 얻어가려고 한다면은 수비 쪽보다는 공격 쪽에서의 뭔가를 좀 얻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뭐 일단은 오바 쪽을 봅니다. 근데 덴버 많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경기 세크 대 뉴욕인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경기입니다. 일단 뉴욕이 지난 경기 클리퍼스를 잡아내면서 반등을 했고 역시나 그 중심에는 이 프론트 코트진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크도 사실 원래 지금 인디애나가 가지고 있던 하고 있는 3가드 시스템을 썼었잖아요. 어쨌든 그게 안 통하다 보니까 그 버리고 결국에 빅맨진들을 이렇게 좀 쓰고 있어요. 높이에 있어서 확실히 이번 시즌 뭐 초중반 뭐 이렇게 있던 골스와 아니 세크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결국 어쨌든 프런트 코트진이 힘을 내야 되는 뉴욕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만만한 상대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크도 높이 면에서나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뭐 리바 싸움도 최근에 잘 해주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제는 제가 뉴욕 쪽으로 봤거든요. 뉴욕 프렌 쪽으로 봤는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 쪽으로 봅니다. 뭐 그렇게 사실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게 사이즈 면에서는 사실 이제 세크 쪽이 조금 뭐 낮거나 약간 뭐 얼추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뭐 뉴욕 프론트 코트지나 뭐 그런 높이 싸움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나 백코트에서 두 팀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팍스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 뉴욕은 이거 동전 던지기예요. 포니에 같은 경우도 야투 기복 너무 심하고 어쨌든 백코트에서의 우위는 확실하게 좀 세크가 가져갈 수 있고 벤치에서도 저는 세크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백투백이고 한 부분 아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프론트 코트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세크도 높이가 만만치 않고 백코트에서의 득점력이나 여러 가지는 뉴욕은 이제 잠깐 동전 던지기 느낌이라면은 세크는 상수 자체가 좀 더 높다. 뽑아줄 수 있는 득점에 대한 상수값이 높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뉴포를 찍기에는 어렵다. 뭐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이려면 세크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어노바는 상당히 높게 잡혔는데 229.5고 지금 232.5까지 올랐어요. 이 경기도 오바를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 분석들도 참고로 하시고 보시는 분들의 이제 생각도 잘 종합하셔서 신중한 선택이 오늘 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이제 며칠 그냥 이번 달 내내 아마 제가 주력한 거의 하나는 계속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어제도 초안 영상에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경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봐서는 이거는 그
말은 좀 그냥 잊어주시고 새롭게 다시 보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만에 좀 어렵네요. 간만에 좀 어렵습니다. 원래는 주로 그냥 핸디든 언업이든 하나 그냥 잡고 그냥 푸근하게 똥배 하나 골라가지고 두 배 먹기 야금야금 먹었는데, 오늘 확실히 고르는 데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NBA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에 또 라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